힐링 닥터 사공정규TV의 정신건강 증문즉답 8번째 시간 자살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대구사이버대학교 미술치료학과 임지향 교수입니다. 자, 오늘 주제를 같이 이야기해 주실 사공정규 교수님 옆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예. 네, 먼저 사공정규 교수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공정규 교수님은 의학 박사시고 정신의학과 전문의이시며 문장, 작가상을 수상한 작가이시고 칼럼니스트이십니다. 현재 동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고 동대학교 심신의학 연구소장이시며 교육부 위닥터 자문회 대표이십니다. 교육부 힐링 어벤져스 대표 강사시며 사단법인 대한민국 힐링문화진흥원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시죠. 굉장히 재밌는 이력인데요. 또한 교수님은 하버드 의대의 우울증 임상 연구원과 방문 교수를 역임하셨고 우울증 교과서의 지필진으로 참여하셨고 보건복지부 인증 한국형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자 생명 지킴이 교육 프로그램인 보고, 듣고, 말하기 개발에도 참여하셨습니다. 현재는 사단법인 한국자살예방협회 정책위원장이시자 보고, 듣고, 말하기 전문 강사로 생명 존중 문화가 우리나라 전체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우울증 전문가이십니다. 저는 교수님 이력을 보면서 교수님 지금 자살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이슈가 되고 있죠. 예, 지난번에는 설리라는 유명한 연예인이 그렇죠, 자살하더니 이 설리와 친한 사이로 네. 소개된 구하라 씨가 또 최근에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예, 교수님. 아무래도 제가 예. 그 슬리 가수분이죠. 아마 10월 14일이고요. 또 구하라 씨가 구하라 가수분이 11월 24일 이렇게 명을 달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자살이 이제 다시 이슈가 될 때 이제 이에 대한 전문가를 또 모시고 이 방송을 진행하게 되어서 또 사뭇 여기에 대한 좀 책임감이 느껴지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교수님, 첫 번째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자, 자살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살 생각이나 계획이 있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자살에 대한 어떤 경고도 하지 않고 바로 자살한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에 좀 전에 슬리 가수분 또 구하라 가수분 어쨌든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깊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살 생각이나 계획이 있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어떠한 경고도 하지 않고 바로 자살한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보통 저는 이제 그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 예방교육 강의도 많이 다니고 할 때는 우리 청소년 자살 예방에서는 이렇게 평소보다 좀 특이한 행동 주변을 정리한다 그러죠. 자기가 굉장히 아끼던 거를 야, 너 해. 맞아. 이런 자살 예고 행동이 있다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상세히 평소와 다를 때 챙겨주자라고 예방 메뉴를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잘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자살 예방 프로그램 보고 듣고 말하기에 자세히 나옵니다만 오늘 그 말씀까지는 안 드리겠고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 10명 중에 8명이 자살 의도에 대해서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살 예방 교육이라든지 또 이런 데 대한 어떤 인지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면 이 신호들을 인식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호들을 우리가 반드시 자살 예방 교육 등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들 너무 죽겠다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죽겠다는 말에 대해서 좀 묻어가는 편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자면 내가 너무 힘들다, 힘들어 죽겠다든지 고통스럽다든지 이런 말을 하면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그분이 꼭 자살의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과 배려 또 경청으로서 잘 대해주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살자들은 대부분 10명 중에 8명은 언어로서 또는 행동으로서 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서 사실은 자살 의도를 주변에게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 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호는 보내고 있지만 10명당 8명 정도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기에는 굉장히 민감해야 할 수 있다. 그 자살 예방 매뉴얼에 나옵니다. 그죠? 네. 이런 행동이 있을 그렇죠. 때 네. 좀 주의 깊게 네. 지켜보자. 이제 거기에 대한 자료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접할 수 있고요.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할 수 필요하면 있겠죠? 또 나중에 우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교수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 자살을 생각하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대놓고 자살에 대해 대화하는 것은 자살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에 예. 대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살 이 질문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살의 위험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너 자살할 거니 이렇게 물을 수 있냐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울 것 같다라는 거 정도? 예. 예, 근데 이게 이런 행위가 위험성을 높인다, 음. 기다 아니다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할게요. 예를 들자면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인상을 찡그리고 뭔가 이제 아픈 듯한 모습이다 그러면 아픈이라고 물어봐야 됩니까? 물어보지 않아야 됩니까? 네, 어디 아프냐? 예. 그러면 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게도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훨씬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픈 경우에는 아픈이라고 물어보는데 뭐 마음이 아픈 경우에 또는 자살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물어봄으로써 오히려 자살의 경량성을 높여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요. 오히려 그 반대가 사실입니다. 신체적으로 아파 보이는 사람한테 아프다고 물어주지 않으면 상당히 신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살 생각이나 어떤 자살 기도가 보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도움을 바라는 그런 외침이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맺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살을 혹시 물론 이렇게 따뜻하게 물어야 되겠죠. 너 죽을래? 뭐 이런 식으로 물으면 안 되겠죠. 따뜻하게 혹시라도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몸이 아픈 거니 마음이 아픈 거니 또는 혹시 살기 싫은 마음이 있는 거니 또 혹은 자살해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니 이렇게 묻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자살의 경향성을 낮춘다고요. 그럼 물은 다음에는 사실은 나의 생각이나 판단, 충고 이런 것이 아니라 충분히 잘 경청하는 방법이 좋은데요. 우리 보건복지부 자살 예방 프로그램의 보고 듣고 말하기에 듣고 부분에 어떻게 잘 듣는지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예, 몸이 아플 때 어디 아프니? 물어봐 주듯이 이게 조금 자살 예고 행동이 있을 때 혹시 죽음을 생각하는 건 아니니? 라고 질문을 해서 경청하는 방법이 진짜 중요할 때 이게 보고 듣고 말하기 매뉴얼에 나오니까 참고해서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는 거 또 자살률을 오히려 예방할 수 있다, 낮출 수 있다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교수님 이쯤에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면 될까요? 자, 자살하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몰두하고 있다에 대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각한 우울증에 걸린 분들조차도 반 정도는 죽음에 몰두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사는데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자살을 원하는 것 같지만은 자살을 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살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살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심한 정서적인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끝내려는 이러한 자살 충동은 사실은 그들의 정서적인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러한 마음은 굉장히 순간적으로는 압도적이지만은 영원히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주변에 따뜻하게 말씀을 들어주는 그런 지지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위의 지지 세력의 예를 들면 가족이라든지 또 친구라든지 이런 분들의 따뜻한 경청 또 따뜻한 위로의 말이 상당히 자살 예방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죽음에 몰두하는 이상으로 삶에도 몰두하고 있기에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는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배려들을 받았을 때 바로 자살을 포기하고 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살 예방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 네 번째 질문인데요. 그 특별한 유형들의 사람들만이 자살 생각을 하거나 자살 시도를 하거나 자살한다 라는 것에 대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특별한 유형들의 사람들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살을 시도한다. 저는 유형들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사건을 대했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능력이나 그 특성에 따라서 자살이 연계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되게 이제 이 질문을 넣은 것은 우리가 되게 유명한 사람들만 이제 자살을 알잖아요. 일반인들도 사실은 자살이 일어나거든요, 똑같이. 그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일반인들이 이제 보도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자살 생각이라든가 감정이나 행동들은 어떤 뭐 특정 사회계층이라든지 뭐 특정 연령, 어떤 특정한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생물 또는 심리, 사회적 취약성이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 예방 교육 같은 것은 우리가 타인을 살리는 교육이기도 하고 본인을 살리는 교육이기도 하다. 반드시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특별한 유형, 사회적 지위나 아니면 직종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이렇게 문제 상황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취약성이 오히려 특별한 유형보다는 하나의 결정 요인이 되지 않을까? 취약성이라는 차원에서는 누구나 자살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5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자살을 하다가 실패하면 그것으로 자살 의도는 다 없어진다에 대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교수님? 자살 이제 자살 시도했다가 네. 이제 안 된 거죠. 실패하면 네. 자살 의도가 없어질까요? 제가 체험은 해보지 못했지만 사례 케이스로 봤을 때는 시도를 했다가 실패해서 멈추는 사람도 있고요. 네. 또 다른 방법을 또 도전하는 그렇죠. 사람이 있어서 실패하면 자살 안 한다라고는 이야기하기 어려울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전 자살 시도의 병력이 자살 위험의 가장 중요한 예측인자거든요. 자살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을 실패해서 계속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반 인구에 비해서는 훨씬 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우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안전하게 그다음부터 그렇죠. 일반 인구보다는 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 접하는 이슈에서는 이렇게 자살은 되게 충동적이다. 갔더니 이제 자살을 울컥해서 하러 갔더니 아파트 옥상 문이 잠겨 있더라. 그렇죠. 그러고 돌아와서 지금까지 살아있다라는 케이스 하나가 자살에 대한 편견,
한 번만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잘 사는구나. 예. 그러니까 이런 에피소드들이 이런 편견을 만들지 그렇죠. 않았을까? 예.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제가 사공 교수님 지금까지 그 방송 중에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 네, 뭐죠? 자살을 완료하면 그게 이슈화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 사람을 소환해서 심정을 묻거나 그 네. 사건을 다룰 수 네. 있는 그 다음이 없기 때문에 네.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유가족 모시고 이야기 네. 듣는 정도인데, 연예인이 아니고서는 유가족을 모시고 그 이야기를 다룰 정도의 이슈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연예인 가족조차도 처음에 인터뷰 조금 하지만 그 자살을 다루는 프로그램은 없다는 거죠. 네.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심리적 부금이라고 해서요. 과거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 분의 자살자가 생기면 평균 한 6분 정도가 엄청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킬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자살 예방도 중요하고요. 또 자살자들의 유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정서적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자살한 가족이 있는 경우 유가족 중에 자살률이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많이 자살했다라는 소식을 유명 연예인들은 많이 접하거든요. 유가족들이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준하는 정도의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일반 인구보다는 좀 높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끝으로 이 전체에 대한 한 말씀을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네. 예, 우리가 오늘 5가지를 나눠봤습니다. 네. 자, 자살 경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캐치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많을 거다. 이제 자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 자살할 것 같은데 혹시 자살하려고 생각하는 거 아니니? 안부 물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참 중요하다. 죽음의 몰두보다 삶에 대한 몰두가 그 이상으로 있으니 배려하고 계속 따뜻한 관심 주면 예방할 수 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제 혹시 네. 살 맛이 없어졌니? 좀 나아가서는 혹시 자살 생각을 갖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고요. 또 혹시 구체적으로 자살할 계획을 갖고 있니?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살을 하려는 여러 가지 어떤 말씀들을 하실 거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막 섣부른 충고라든지 뭐 그러면 안 되라든지 또 뭐 이렇게 그 본인의 판단에 근거한 어떤 이야기들 비난 뭐 비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것을 안 하셔야 되고 그분이 죽으려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듣고 난 다음에는 이게 어느 정도 된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렇게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온 어떤 힘은 어디서 나왔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살아가야 될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죽으려는 자살하려는 그러한 그 말씀을 충분히 듣고 난 다음에 살려는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려는 이유 물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강점을 파악하고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4번째 다뤘던 주제로는 특별한 유형이 아니라 이 자살 생각은 심리적 취약점을 가진 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 일이다. 상황 속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자살을 했다가 실패했다고 자살이 끝이는 게 아니다. 오히려 시도했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시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시도자들은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전체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정리를 하면 우리가 자살이 일어났을 때 단편적으로 그 사람이 이렇게 자살했을 것이다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자살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도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생물학적 측면이 있고요. 생물학적 측면을 다른 말로 하면 의학적 측면이죠. 그 중에 이제 가장 관련 깊은 병이 이제 우울증이죠. 주요 우울증 환자의 15%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요. 주요 우울증 환자의 3분의 2가 자살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도 봐야 되고요. 또 심리적인 이제 측면도 봐야 되죠. 심리적인 측면이라 하면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를 말씀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자존감이 높은 훈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사회적인 측면을 봐야 돼요. 개인의 어떤 생물학적 측면이나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적 측면에서 자살 입장에서는 매우 좋지 않은 환경입니다. 일단 사회 통합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편가르기를 하고요. 불신하고요. 지나친 경쟁을 하고요. 심지어는 그 가장 안정처인 가족 관계조차도 악화되고 있고요. 또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또 사회적 서비스가 좀 미비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효율적 사회보장제도가 좀 미흡하고요. 또 실업률이 지금 높은 상태이고 또 소득이 이게 불평등이 심화돼서 양극화되는 경우이고요. 또 하나 이제 정신과에서 말씀드리면 정신과 질환이나 자살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도 자살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측면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살을 낮추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한 3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침묵의 살인자 우울증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대한 편견을 우리가 깨우치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울증에 대한 치료율, 또 정신과 질환에 대한 치료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우울증에 걸리면 자살을 하기 쉽고요. 우울증에 걸리면 또 행복을 도둑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정신건강 전문적다 4편, 5편, 6편 각 100분씩 약 300분 동안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또 방송도 좀 보시고 그래서 우울증 환자, 또 우울증 가족, 우울증 환자가 아니더라도 우울증 예방 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고요. 물론 저희 힐링닥터 4669 TV뿐만 아니라 우울증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방송도 많이 보시길 바라고요. 또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자살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심폐소생술 교육은 많은 분들이 요즘 받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심폐소생술 교육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살 예방 교육은 저는 정신적 심폐소생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자살 예방 교육 정신적 심폐소생술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뿐만 아니라 본인의 소중한 생명도 살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정신인문학자로서 또 글을 적는 작가로서 자신을 사랑하고 또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인문학 강좌라든지 또는 마음의 양식이 되는 좋은 책 읽기라든지 힐링 프로그램에도 우리가 아낌없이 본인의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방송 보시고 댓글을 이 질문을 달아주시면 다음 방송에서 저희가 이 댓글에 대한 그 응답 특집을 제작을 해서 다음 방송에서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총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몇몇 분들이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장 교수님과 제가 긴급 의논을 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살 예방교육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하기가 좀 방송으로 부적절한 면이 있어서 오늘 좀 총론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또 좋은 질문 주시면 그게 답변을 드릴 거고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울증 예방 또 조기 치료 정확한 치료 전문적인 치료를 권하고요. 자살 예방 교육 반드시 심폐소생술만큼 또 받으시고요. 그리고 좋은 인문학 강좌 또는 좋은 책 읽기 또 힐링 프로그램 적극 참여하셔서 아무쪼록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 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